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와, 오토엔이 오늘도 상한가를 찍네요. 유통가는 금액이 낮고 주당 단가가 낮은 종목의 저력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K옥션이 따상에 성공하지 않을 경우에 너무 억울할 것 같기는 한데 K옥션 또한 좋은 성과를 한번 기대해 봐야겠고요. 어제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된 아셈스와 나레나노텍 핵심만 간단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셈스부터 볼 건데요. 기업 내용이나 공모 분석은 간단하게 후루룩 할게요. 친환경 접착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한멜트 접착 필름, 자동차 썬루프용 원단, 접착 기능성 코팅사, 그러니까 코팅된 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멜트 접착 필름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무이형지 필름과 이형지 필름으로 나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종이가 안 붙어 있는 게 무이형지 필름이에요. 열에 녹는 필름 접착제고요. 핫, 멜트, 멜트가 녹는다, 핫은 뜨겁다. 그러니까 고온에서 녹는 필름 접착제를 말하고요. 종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강점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핫멜트 접착 필름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신발 쪽 접착제로 많이 활용이 되나 봐요. 주요 고객사는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두고 있고요. 나이키의 점유율 10%, 아디다스 점유율 2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 경쟁사가 삼부 정밀화학과 주원테크가 있는데요. 이 신발 한멜트 필름 시장 내에서요. 이 중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동차 썬루프용 원단도 다룬다고 했잖아요. 주요 고객사가 현대, 기아예요. 펠리세이드, GV80 이런 대표 차종들의 썬루프용 원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시작하면서 회사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친환경 접착제에서 벗어나서 아예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무수 염색사, 폐수 발생이 없는 염색사를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회사의 투자와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라서 ESG, 이 경영 트렌드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 65.7%. 경쟁사들 대비 해외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했다는 게 또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적 보시면 2020년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일시적으로 잡힌 것을 제외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순이익을 시현 중입니다. 글로벌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면서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1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6에서 7%대거든요.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공모 관련해서는 핵심만 정리를 하면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9.75%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은 22.33%로 또 높아요. 그나마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350억 원 정도 규모라서 부담 없이 조금 다행이기는 하고요. 공모가는 적용퍼 19.39배, 유사 기업들 간의 편차가 거의 없어서 좀 적당하다고 봤는데 적용된 할인율이 너무 낮아요. 공모가 상단 기준 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형성된 장외 시세는 지금은 없는데 매수 호가는 7,000원에서 7,200원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모가 상단은 8,000원이거든요. 공모가보다도 싸게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한다는 뜻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1618.26대 1, 기관 1713개가 참여했습니다. 경쟁률은 최근에 막 1700대가 넘는 공모주가 꽤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1600대 이상이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 상단인 8,000원 이상 가격을 제시한 비율이 100% 전부 다였고요. 밴드 상단 초과 비율도 87.29%로 높았습니다. 특히 9,000원 초과 비율이 86.55%로 굉장히 높았는데 다행히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어요. 만약에 밴드 상단을 벗어나게 되면요. 앞에서 봤듯이 이미 상단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이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애매하다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밴드 상단의 확정 공모가를 결정한 이유가 요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160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882억 원 정도가 되는 소형 공모주 되겠고요.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50주입니다. 청약은 다음 주 월, 화 진행되고 환불은 주말이 껴서 4일이 걸립니다. 1월 27일에 되고요. 상장은 2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 진행되고요.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신청 수량 기준 7.71%거든요. 애매하죠. 아주 낮지도 그렇다고 의미 있게 높지도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오토엔이나 그 전에 KTB 네트워크 요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두 종목 모두 그래도 상장일에 플러스 수익권을 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수준의 확약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쉽기는 하죠. 그리고 최근 IPO 중에서 수요 예측 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비슷했던 종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수요 예측 때는 10% 미만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기본 30% 이상까지 잡아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상장일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셈스도 우선 최종 확약 비율을 어디까지 높여줄 것인가 요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중에서 가장 성과가 부진했던 바이오 플러스는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이 50.05%, 심지어 기존 주주 비율이 또 43.53%나 됐어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2,193억 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아셈스는 어떨까? 아셈스는 39.75%고 기존 주주 비율 22.33%. 아셈스도 유통 물량 측면에서의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나마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350억 원 규모라서 다행히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기존 주주들이 상장일에 많이 다들 팔려고 한다면 주가 흐름은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 장 초반 매도하는 게 성과가 더 좋습니다. 네, 정리. 경쟁률도 아주 높지 않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애매하고 그래서 보통의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신청 가격 분포표 대비 밴드 상단에 잡아준 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유통 가능 물량과 기존 주주 비율은 여전히 우려 요소로 작용하겠습니다. 수익은 낼 수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토엔의 성과를 보니까 또 왠지 이 주당 단가 10,000원 미만인 게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셈스는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총 50만 주가 배정이 됐어요. 균등 물량은 딱 절반인 25만 주가 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워낙에 계좌 수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균등 한 주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여는 해볼 만한 공모주기 때문에. 만약에 한 주를 받게 되면 주당 단가가 8,000원이니까요. 더블을 기록해도 8,000원 수익. 여기서 수수료 2,000원 빼고 또 매매 수수료까지 빼면 크게 남는 건 없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 한도를 보면 한국투자증권의 계좌만 있고 거의 거래가 없거나 잔고가 없다면 50%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최대 청약 한도가 8,000주, 증거금 3,200만 원까지밖에 청약을 못합니다. 만약에요. 증거금이 한 4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비례 경쟁률이 4,000대 1이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50% 등급은 최대 한도가 8,000주였잖아요. 8,000주를 다 청약해도 비례 2주밖에 못 받습니다. 즉, 비례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면 50% 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수량이 너무 적어요. 균등까지 합쳐도요. 이 경우에 기대 수익이 매우 낮을 수 있다는 거, 주당 단가도 낮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나레나노텍으로 넘어가 볼게요. OLED 장비 업체입니다. 사실 OLED 장비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받는 편이 아니고요. 또 공모주로서도 썩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기는 했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내용은 진짜 간단히만 볼게요. OLED 패널, 모듈의 정밀 도포, 코팅을 위한 장비를 만드는데 특히 글로벌 최초로 액상 접착 방식 OCR 공법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 플렉서블 OLED 쪽에서는 그래도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삼성디스플레이, 네페스, 일진그룹, 중국의 BOE, 일본의 샤프, 대만의 이노룩스. 그러니까 사실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은 다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OLED 장비, 기술력은 괜찮아 보였는데 속한 산업군 자체가 너무 매력이 떨어지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 디스플레이, 배터리 쪽, 반도체 패키징 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훑어보시고요. 실적은 2021년 3분기에 너무 좋았어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TV와 스마트폰 등등의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한 덕분입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과연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아마 작년이 가장 고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업 분야나 전망이 다른 공모주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신주 모집 77.04%, 구주 매출 22.96%로 진행이 되는데 구주 매출로 내놓은 주식 중에 특수 관계 회사인 아텍의 지분이 있어요. 근데 아텍은 김민호 나레나노텍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번 공모를 통해 김민호 회장이 돈을 챙기게 되는 셈이죠. 지분 정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지만 그래도 좋게 막 보이지는 않네요. 네,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물량 무슨 코넥스 이전 상장도 아닌데 50%를 넘어갑니다. 53.84%. 또 기존 주주 비율 26.71%나 돼요. 게다가 금액으로 계산하면 1,042억 원. 앞에서 봤던 아셈스는 그냥 비하면 꼬꼬마 수준이었네요. 그리고 공모가는 적용포 16.6배로 무난했는데 2021년 최고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은 35.90%, 무난한 그냥 수준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공모가를 막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반영하게 되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수요 예측 결과 볼게요. 경쟁률이 102.49대 1, 생각보다 더 낮았어요. 기관은 400개도 안 되는 기관이 참여했고요. 굳이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지 않아도 낮다는 것을 확 느낄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 보면 밴드 상단 25,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가격 미제시 포함 76.29%였고요. 밴드 상단 초과 비율은 34.53%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분포표에 비해서 기관들의 열기가 확 식은 게 뭔가 느껴지는 분포표예요. 특히 공모가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제시한 비율이 23.45%나 있었어요. 수량 기준으로. 게다가 참여 건수 기준으로 보면 하단 미만을 제시한 건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즉 회사 측이 제시한 공모가는 비싸다. 우리가 보기에 비싸다. 하단보다도 더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공모가는요. 밴드 하단에 결정이 됐어요. 17,500원. 네, 나머지 일정들을 쭉 보시고 일정이 아셈스와 겹칩니다. 상장일은 안 겹치네요. 아셈스는 7일, 나레나노텍은 8일. 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서 확약 비율은 신청 수량 기준으로 0.98%고요. 단 한 개 기관만 딱 참여했습니다. 네, 처참한 결과예요.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앞에서 얘기했죠.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특히 소액 주주가 많은데 당일에 다 던져버리면 진짜 흐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아셈스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낮고 또 공모가가 하단이나 하단 미만에서 결정이 된 그런 종목들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맨 왼쪽에 수요 예측 경쟁률, 그 다음 칸에 확약 비율, 그 다음 확정 공모가가 어떤 수준에서 결정이 됐는지, 그 다음은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 그리고 고가 수익률을 적어뒀거든요. 보면 툴젠, 아이패밀리 SC, 차백신 연구소는 그래도 성과를 내기는 냈어요. 상장일에 수익이 났습니다. 툴젠은 공모가를 밴드 하단보다 30% 낮은 가격에 결정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코넥스 가격과 차이가 엄청 크게 벌어지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고요. 아이패밀리 SC도 무려 하단 대비 50% 가까이 낮은 가격의 공모가를 확정을 해줬고 그래서 가격 메리트 덕분인지 수익이 조금 낮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나레나노텍은요. 공모가가 하단에서 결정이 됐지만 그마저도 크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밴드 하단 밑이라면 모를까. 게다가 유통 가능 비율이 매우 높고 기존 주주 비율도 높은데 이렇게 확약 비율이 거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도 유통 물량은 엄청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총 77만 5천 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38만 7,500주가 되겠죠.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눈에 띄게 나쁘면 청약 건수는 2만 건을 넘기가 힘듭니다, 보통. 그래서 2만 건 정도를 생각했을 때 균등 19주에서 20주 정도가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청약 한도는 온라인 청약 시 200%에 해당 7만 6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전략은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아셈스 청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200만 원 토스에 그냥 두면 4일치 이자가 5,933원 정도니까 그냥 이 3,200만 원을 오히려 아셈스에 청약해서 6,000원 이상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셈스에 비례 청약을 하시면 되겠죠. 네, 청약일의 경쟁률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나르나노텍은 패스입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의 경쟁률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아직도 좋지가 않네요. 오늘 듣기 조금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관리 잘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